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을 위한 국제기구 WTO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피터 서덜랜드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이탈리아의 레나토 루지에로, 뉴질랜드의 마이크 무어, 태국의 수파차이 파니차파, 프랑스의 파스칼 라미, 그리고 현재 사무총장인 브라질의 호베르토 아제베두까지 역대 WTO 사무총장의 출신 지역을 보시면 유럽 3번, 오세아니아 1번, 아시아 1번, 아메리카 1번씩으로 아프리카에서만 단 한 번도 WTO 사무총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사무총장을 지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프리카 출신의 후보들이 차기 WTO 사무총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은 중국 회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의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이라 대놓고 선포한 가운데 WTO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봉쇄 정책을 펼치며 관광객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인 간의 교류조차 할 수 없도록 완전히 국경을 봉쇄해버렸음에도 WTO는 한탄만 늘어놓았습니다. 호베르토 아제베루 WTO 사무총장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도 2020년 무역은 13% 감소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통제되지 않고 각 나라의 정부들이 대응에 실패하면 감소 수치는 32%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거의 모든 지역이 두 자릿수 무역량 감소를 겪을 것이다. 북미와 아시아 수출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흉측한 수치들이지만 피할 수 없다. 무역 감소와 생산 저하로 인한 피해는 코로나 팬데믹이 일으키는 인간의 고통과 더해져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안길 것이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시원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갑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호베르트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 미국의 WTO 상소위원 임명을 보이콧하면서 국제대법원 역할을 하던 WTO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버리자 호베르트 아제베루 WTO 사무총장은 무력감을 토로하며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호베르트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나의 조기 퇴진으로 회원국들이 앞으로 몇 달 안에 후계자를 선출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12차 장관회의가 열리기 전 WTO의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전했습니다. 즉 현재와 같은 역사상 최대의 위기가 닥친 비상시국에는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WTO 사무총장 대신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세계 경제와 무역을 다시 원상복구시켜 놓을 수 있는 실력 있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곧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WTO 사무총장 1차 선거에서 멕시코의 헤수스 세아데, 이집트의 하미드 맘두, 몰도바의 울리아노브스키 후보 이렇게 총 3명이 탈락했고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을 비롯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사우디의 모하마드 알 투아이즈리 그리고 영국의 리안 폭스 등 5명의 후보가 살아남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선거 2라운드에 진출했다 라며 3명의 후보를 경선에서 탈락시켰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최종 후보 2명이 남게 될 것이다. 그들의 전문성과 높은 전문적 개인적 자질은 모든 회원국들로부터 높이 평가되고 존중받고 있다. 오는 9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2차 선거를 진행하고 이후 최종 2명의 후보를 발표할 것이다. 11월 7일까지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할 것이다. 현재 살아남은 WTO 사무총장 후보들은 현직 또는 전직 장관이다 전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3명의 여성 후보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특히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에 대해서는 한국의 첫 여성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미국과의 무역협정 재협상을 주도했고 한국의 무역협정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한 인물이다 라고 묘사하며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희 본부장의 전세계 언론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으며 유력한 WTO 사무총장 차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냉철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함께 일하고 싶다 라고 극찬한 유일한 무역대표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의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고 무역을 중단한 상황에서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까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주도 아래 만든 선언문에 합의하면서 필수 인력 이동과 교육 원활화를 이끌어냈고 곧이어 칠레도 한국이 주도로 만든 코로나19 대응 강요 선언문에 동참하겠다.
코로나19가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위기 상황에서도 자유무역을 수호한 국제공조의 모범 사례라며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사실상 WTO가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야 할 일들을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 주도 아래 해낸 것이죠. 싱가포르 무역대표단은 유명희 본부장을 협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말이 너무나도 잘 통하는 사람이란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WTO의 1년 예산 2,500억 원 중 미국이 11.691%로 1위, 중국이 10.303%로 2위, 독일 7.149%로 3위, 유일하게 한국에서 WTO 사무총장이 탄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본의 지분은 3.925%로 한국 2.9%와 크게 차이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미국, 중국, 독일 이렇게 세 나라만 설득하면 사실상 나머지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이들의 결정에 따라오는 형식이고 일본의 의견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유력 국제기관인 독일의 베텔스만 재단의 GD 프로젝트 팀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으로서 가장 많은 자격 요건을 갖춘 톱3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의 정치적 경험과 조직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WTO 사무총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 중 하나인 법학적 지식은 거의 만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1992년 행정고시를 합격해 공직에 들어선 뒤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첫 여성 1급을 거쳤고 지난해 2월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통상교섭본부장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외교통상부에서 일하던 중 미국 벤터벨트 대학교 로스쿨 3년 과정을 수료했고 뉴욕주와 워싱턴에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딴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할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했고 브렉시트 후 영국과 FTA를 맺은 최초의 아시아 국가를 한국이 해내는 동시에 중미 5개 국가도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FTA를 성사할 수 있도록 모든 판을 주도했습니다. WTO 사무총장 후보들 가운데 압도적인 스펙을 자랑하고 있죠. 독일의 GED 팀도 한국 유명희 본부장의 성과가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했는데요. 최근에 유명희 본부장은 미국까지 방문하며 164개 WTO 회원국들 중 가장 영향력이 센 미국의 지지를 얻어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이미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내 여러 분야에서 목소리를 보태겠다고 밝혀온 것은 의미가 있다. 라며 한국을 노린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쳐 미국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시킨 쾌거를 거둔 바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을 통해 WTO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혀 전 세계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암참은 우리는 유명희 본부장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경제 부흥을 위해서 WTO가 실현해야 할 비전을 이끌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 유 본부장은 국제무역과 세계 경제에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수호자다. 원칙에 기반한 리더임을 증명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 경제 분야 당사자들의 민감한 이해관계에 아주 능숙하게 대응했다. 유명희 본부장의 지식과 통찰력, 리더십,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 등을 모두 확인했다. 라고